어이구, 우리 강아지들 또 왔느냐? 지난 이야기는 잘 들었느냐? 그래도 이렇게 또 할미 이야기를 들으러 온 걸 보니 우리 강아지들이 겁은 많아도 호기심은 참 큰가 보구나. 오늘 이야기도 잘 들어보렴. 옛날 아주 먼 옛날에 사실 이건 할미가 저기 아랫마을 사는 순자라는 친구랑 한창 학교에 다닐 적 이야기란다. 순자 할머니 알지? 명절 때면 할미한테 맛있는 인절미 해오던 그 고운 분 말이야. 그 순자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이 아니라 나무로 지어 석가래 썩는 냄새가 나던 낡은 학교를 다닐 때 직접 겪은 아주 기이하고도 서늘한 일이지. 그날은 유독 해가 짧은 겨울날이었단다. 겨울방학을 딱 사흘 앞둔 날이었는데 하늘에는 눈발이 날릴 듯 말 듯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고 산등성이에 걸린 해는 금방이라도 툭 떨어지. 순자는 그날 주번이라서 교실 청소를 끝내고 제일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어. 다른 친구들은 가방을 챙겨서 벌써 저 멀리 신장로까지 뛰어갔고, 선생님들도 교무실 등잔불을 끄고 서둘러 퇴근하시던 참이었지. 순자는 혼자 교실에 남아 빗자루질을 하고 걸레에 왁스를 묻혀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을 정성껏 닦았단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복도 끝에서부터 기나긴 그림자가 교실 안쪽까지 스르르 기어들어 오더구나. 학교 전체에 자기 숨소리만 들릴 정도로 정막이 감돌았어. 아차, 너무 늦었네. 엄마한테 혼나겠다. 순자는 서둘러 책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왔어. 그런데 얘들아, 그때 그 낡은 나무 복도 소리를 아니?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삐걱 삐걱 하고 소리가 나는데 그게 꼭 굶주린 짐승이 배가 고파 신음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 밑에서 나무 판자를 긁어대는 소리 같기도 했단다. 순자는 그 소리가 무서워 앞만 보고 운동장으로 뛰어나가려는데 교문을 나서기 직전에 앞불싸 생각이 난 거야. 내일 아침까지 풀어야 할 산수 숙제가 든 공책을 교실 책상 서랍에 그대로 두고 온 게지. 그 시절엔 공부를 안 해가면 선생님께 종아리를 맞거나 아버지께 크게 꾸중을 듣던 때라 순자는 차마 그냥 집에 갈 수가 없었어. 순자는 덜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고 이미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학교 건물 안으로 다시 발을 들였단다. 복도는 벌써 먹물을 뿌린 것처럼 캄캄해서 저 끝이 보이지 않았어. 순자는 벽을 짚으며 자기 교실로 향했지. 그런데 저 멀리 복도 끝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건 교실 뒷문을 아주 천천히 일정하게 여닫는 소리였어. 순자는 처음엔 나 말고 다른 주번 친구가 아직 안 가고 장난을 치나 싶었지. 그래서 용기를 내어 큰 소리로 물었단다. 누구니? 영희니? 나 순자야. 아직 안 가고 거기서 뭐 해? 그런데 대답이 없어. 대답 대신 들려온 건 더 기괴한 소리였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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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누군가 주파나를 아주 빠르게 튕기는 소리였어. 옛날에는 산수 공부를 할 때 나무로 된 주판을 썼거든. 순자는 이상하다 생각했지. 이 어두컴컴한 시간에 불도 안 켜진 교실에서 누가 주판 공부를 하겠니? 순자는 무서움에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어. 소리는 3학년 2반 교실에서 나고 있었단다. 순자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 문을 아주 살짝 열었어. 교실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창밖으로 스며든 희미한 달빛만이 주인 없는 책상들을 비추고 있었지. 순자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돌아서려는데 교실 맨 뒷자리 구석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 누군가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게 보였어. 단발머리에 소매가 다 해진 흰 저고리를 입은 작은 여자애였지. 순자는 그 애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이 추운 밤에 혼자 떨고 있는 게 너무 가여워서 가까이 다가갔단다. 얘, 너 왜 아직 안 갔니? 집이 어디야? 언니랑 같이 갈까? 그 애는 대답 없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주판만 만지고 있었어. 순자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는 순간이었어. 그 아이가 고개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리는데, 얘들아, 세상에 그 아이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단다.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도 없고, 그저 매끄럽고 창백한 살덩이만 달걀처럼 붙어 있는 얼굴이었어. 순자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을 때 입도 없는 그것이 순자의 귓가에 대고 낮게 속삭이더란다. 언니, 내 주파날 하나가 어디 갔는지 안 보여. 언니, 눈알이 참 예쁘다. 그걸로 내 주파날 대신하면 안 될까?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을 바늘로 찌르듯이 울려 퍼졌어. 순자는 정신없이 교실 밖으로 뛰쳐나왔어. 가방도 내팽개치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복도를 달렸지.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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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걱. 순자의 발소리와 함께 복도 전체가 울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상하지. 아무리 달려도 아무리 계단을 내려가도 현관문이 나오지 않는 거야. 분명히 10걸음만 더 가면 신발장이 있는 입구여야 하는데 죽으림을 다해 달리고 나면 다시 3학년 2반 교실 앞이고 또 눈을 감고 달리면 다시 그 아이가 앉아있던 그 자리 앞이었단다. 마치 학교라는 괴물의 뱃속에 갇혀버린 것 같았어. 순자는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어 복도 벽을 짚고 비틀거렸어. 그러다 복도 끝에 걸린 커다란 전신 거울 앞에 멈춰섰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며 간신히 숨을 고르는데 거울 속에 비친 건 순자 혼자만이 아니었어. 순자의 등 뒤에 아까 그 얼굴 없는 아이가 거꾸로 매달려 순자의 어깨 위로 얼굴을 들이밀고 있었던 거야. 그 아이의 뼈만 남은 가늘고 긴 손가락이 순자의 눈꺼풀 위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지. 순자는 온몸의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단다. 그때였어. 멀리 운동장 쪽에서 순자야, 순자야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단다. 딸이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순자의 어머니가 횃불을 들고 학교까지 찾아오신 거야.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학교 건물 벽을 타고 울려 퍼지자마자 어두컴컴하던 복도의 밝은 횃불빛이 확 새우며 들더니 순자의 등 뒤에 있던 그 기괴한 아이가 연기처럼 흩어져 버렸어. 순자는 그대로 현관까지 굴러가듯이 내려가 어머니 품에 안겨 까무러쳤지.
나중에 마을 어르신들께 들은 이야기인데 그 학교가 들어서기 전 그 자리는 전쟁 때 피난을 못 간 어린아이들이 많이 희생되어 묻혔던 공동묘지 터였다더구나. 그 아이도 아마 자기가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서 못다한 공부가 하고 싶어 밤마다 학교를 떠돌고 있었던 게지. 순자 할머니는 70이 넘은 지금도 학교 근처만 가면 눈가가 따끔거리고 뒷덜미가 서늘해진다고 하셔. 혹시라도 그 아이가 아직도 주파나를 찾지 못해서 누군가의 눈을 노리고 복도 구석에 숨어 있을까봐 말이야. 자, 이제 이야기는 끝났다. 우리 강아지들, 오늘 밤엔 학교 가는 꿈 꾸지 말고 푹 자야 한다. 혹시라도 꿈속에서 얼굴 없는 애가 주파날 찾는다고 하면 대답하지 말고 할미가 머리맡에 둔 사탕 하나 건네주고 얼른 도망치렴. 그런데 얘들아, 방금 저쪽 방문 뒤에서 삐걱 하는 소리 안 들렸니? 할미가 잘못 들었나? 아이고, 바람이 문을 흔드나 보다. 자, 어서 이불머리 끝까지 덮고 자자. 할미가 옆에서 지켜줄게. 아서라, 눈 감고 얼른 자.